두 번째 독립을 이끈 숨은 영웅은 바로 28 독립선언과 3.1운동을 이끈 여성 독립운동가 한국의 잔다르크 김마리아 열사입니다. 좀 이제 사진이랑 성함만 봐도 약간 좀 부유한 집안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는 한데 이때 이런 이름이 흔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리아는 세례명이자 이름입니다.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아버지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라고 해요. 김마리아의 아버지인 김윤방은 황해도 송천리에서 교회와 학교를 세운 민족 계몽운동 교육자이자 만석군이었어요. 땅이 많았다는 거죠. 네. 아주 부유했는데요. 또한 유명한 독립운동가 집안이기도 합니다. 삼촌인 김윤호의 집과 상회는 항일운동의 연락 거점 역할을 하던 곳이었고 또 다른 삼촌인 의사 김필수는 도산 안창호 선생과 의형제를 맺은 사이로 항일운동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또한 고모부 김교식 선생과 서병호 선생도 상하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진짜 대단한 집안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집안이. 집안 자체가 네. 애국 집안이고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겠네요. 네. 뿐만 아니라 김마리아는 리더십도 뛰어나고 머리도 비상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유언으로 삼형제 중에 위로 둘은 못하더라도 마리아는 외국까지 유학을 시켜라 라고 하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보셨으면 정확하게 보신 그러니까 거죠. 정말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그럼 유학을 간 건가요? 네. 김마리아는 정신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학교사를 하다가 23세 나이로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쯤 도쿄에서는 열사의 막내 고모인 김필례 등 한국 여성 유학생들이 조선여자 유학생 친목회를 조직했는데요. 김마리아도 이 유학생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오호, 야, 삼촌의 고모까지 진짜 찐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또 독립운동가가 그러니까요. 지금 성장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1917년 10월 김마리아는 회장으로 선출되어 총무인 나혜석과 함께 유학생회를 이끌었는데요. 열사가 회장이 된 후 유학생회는 도쿄에서 본부를 두고 각지에 지회를 둘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네. 당시 제1유학생의 대표적 잡지인 학지광에서도 이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나태주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여자 여러분들의 심각한 사상과 미묘한 문장은 남자로 하여금 악면의 여지가 없으리만큼 그 내용이 풍부하고 그 보무가 당당하더라. 좀 내용이 좀 말이 어렵죠? 네. 풀어보면 심각한 사상은 깊이 새길 만한 사상이라는 뜻이고요. 미묘한 문장은 아름답고 묘한 문장이라는 뜻이죠. 또 악면은 얼굴을 쳐드는 걸 말하는데요. 즉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보무, 그 걸음걸이가 위험있고 당당하더라라는 뜻이죠. 김마리아의 독립운동은 1919년 동경에서 있었던 28 독립선언에 참여하면서부터 본격화됩니다. 28 독립선언이란 1919년 1월부터 파리 강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일본에 유학 중이던 조선 학생들이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서와 결의문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28 독립선언이 네. 3.1운동의 시작점, 그러니까 도화선. 맞아요. 자, 1919년 2월 8일 오후 2시 도쿄 조선기독교 청년회에서 400여 명의 유학생이 모인 가운데 28 독립운동의 독립선언식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심장에서 도쿄에서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네. 이 일로 김마리아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풀려나게 됩니다. 이후 조선에서도 이 독립운동의 열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판단한 김마리아는 28 독립선언서 10여 장을 민홍지에 손으로 손수 써서 복사해 조선으로 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걸리면 큰일 나는 일인데 어떻게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네, 궁금하시죠? 네.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마리아 열사는 28 독립선언서를 이것 속에 숨겨 들어와 전국에 배포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일장기, 2번 신발, 3번 전대, 4번 기모노, 5번 속옷. 야, 그럴싸한데. 우리 하나씩만 같이 제껴볼까? 하나씩만? 너무 당연한 것들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다 썼어요? 한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아요. 썼어요? 네. 전 썼습니다. 오, 다들 객관식은 또 빨리 써. 네. 자, 정답 공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와, 다 달라, 다 달라. 야, 난 진짜 2번이랑 5번은 제끼려고 그랬다. 여러분, 왜냐면 김마리아 열사가 일장기를 들었겠어요? 일장기 숨겨야지 제일 잘 숨길 수 있죠. 근데- 의심을 안 할 근데 거냐, 아무리 일장기는. 아무리 그래도 안 하셨겠죠. 예, 열사니까 일장기에 대한 그게 그게 있었단 뭐가 말이에요. 중요해? 독립선언서를 에헤이. 한반도로 가져오는 게 더 중요하지. 독립선언서를 신발에 넣었다고? 등잔 밑이 어두울 수도 있잖아요. 그 독립선언서를 속옷에 넣는다고요? 네, 왜냐면 품어야 되니까. 자기가 품어야지만 이걸 지킬 수 있으니까. 일장기에 숨겨야지 의심을 안 받지. 정답 공개할게요. 있어요? 네. 있어요? 이 중에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없구나. 없습니다. 정답은 4번 기모노입니다. 와, 생각도 못했어. 열사님 기모노는. 기모노 입으실 줄은 몰랐네. 이유가 뭘까요? 왜 기모노에다가 숨겼을까? 당시 일본 경찰은 조선 사람들을 철저히 감시했어요. 그에 비해 일본인에 대한 검사는 느슨했던 거죠. 김마리아는 유학 시절 한 번도 기모노를 입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기모노를 입고 기모노에 매는 커다란 허리띠인 오비 속에 독립선언서를 숨겨 몰래 들어오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들여온 독립선언서는 전국에 배포됐고 국내에서도 바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와. 야, 이렇게 김마리아 열사가 목숨을 바쳐서 가져온 독립선언서가 3.1운동의 불씨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합니다. 멋져요. 최고, 최고. 자, 안타깝게도 이번엔 모두 퀴즈를 맞히지 못했네요. 네. 괜찮습니다. 또 다음 퀴즈가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럼 선생님. 3.1운동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3.1운동 이후 3월 5일 남대문에서 학생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다음 날 만세 시위 배후 지도자로 지목되어 학생들과 함께 체포되고 맙니다. 아이고. 그 김마리아는 총독부에서 혹독한 고문과 조사를 받고 서대문 형무소로 이동하게 돼요. 이때 발가벗겨진 채 거꾸로 매달려서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고춧가루를 탄 물로 아이고. 이제 코에 넣고 물고문을 받기도 하고요. 와. 그리고 시멘트 바닥에 머리가 짓이겨지는 등 가혹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사실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여성 수감자에게 더 가혹했는데요. 일본 경무 총관부는 김마리아의 가슴 한쪽 전체를 불에 달군 인도로 지지는 아휴, 고문을 자행했다고 나쁜 합니다. 놈들 진짜. 이 김마리아 유품인 저고리에 한쪽 섭이 2cm 정도 짧은 것은 그때 고문으로 한쪽 가슴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휴. 또한 김마리아는 머리를 때리는 고문을 반복해서 받아서 고막이 터져 귀와 코에 고름이 차는 병에 걸려 평생 끔찍한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너무 그런 행동을 속상해. 할 수가 있지, 참. 사실 완전 엘리트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고문을 당하시고 막 그런 순간에도 진짜 그렇게 의연하게 견디고 버텼다는 게 진짜 존경할. 왜냐면 편하게 살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던 그럼요. 거잖아요. 자, 다행히 김마리아는 7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또다시 독립운동을 이어나갑니다. 계속해요. 그럼에도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대단하죠. 그해 9월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조직하게 되는데요. 가운데 분이 바로 김마리아 열사입니다. 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항일 여성운동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국의 15개 지역과 간도, 하와이에 회원수 2천여 명을 이야. 가진 조직입니다. 한 달 만에 거금 6천원의 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한국의 잔다르크라고 그러네요. 불리는군요. 아, 그렇죠. 막 고문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거하고. 좀 네. 추진력도 있고. 네.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독립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지만 약 한 달 만에 정체가 발각이 됩니다. 동료였던 오현주의 밀고로 체포된 김마리아는 징역 3년형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영재 씨가 김마리아, 태주 씨가 가와무라 검사 역할을 맡아 상황극으로 보여주시겠어요? 캐스팅 너무 좋다.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이 독한 것!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냐? 이름은 김마리아요. 생년월일은 서력 1892년 6월 18일이요.
어찌하여 대일본 제국의 연호를 쓰지 않는 것인가? 나는 일본의 연호를 배운 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소. 고문과 그죠? 그런 걸 다 당한 이후인데도 이렇게 기계가 와. 대단하죠. 근데 너무 걱정인 게 감옥에서 돌아가신 건 아니겠죠? 너무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닌데. 김마리아는 병보석으로 출감한 후 1921년 7월 아픈 몸을 이끌고 중국 상하이로 탈주하게 됩니다. 당시 임시정부의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되고요. 김구 선생님과 함께 1922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황해도 의원을 맡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시 도산 안창원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조정식 씨가 읽어주세요. 김마리아 같은 동지가 10명만 있었어도 우리나라는 벌써 독립이 됐을 것이다. 소름 돋았어. 최고의 칭찬인 것 같아요. 와, 이거 완전 정말. 극찬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일생을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에 몸바치신 분인데 광복하는 날 정말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자신의 안위보다 독립을 먼저 생각한 김마리아는 안타깝게도 고문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1944년 3월 아이고. 광복을 1년 5개월 앞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지. 그러니까요. 진짜 조금만 더. 딱 1년 반인데. 만약에 살아 계셨으면 이제 대한민국 이 정부에 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을까? 여성 국회의원으로 그냥 안타까워요. 그 광복절날 그 기쁜 그 마음을 함께 나누셨을 텐데. 네. 김마리아는 유언으로 자신을 화장해서 평양 대동강물에 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독립운동가들처럼 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종로 5가에 가면 김마리아 길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요. 자, 길은 연동교회를 시작으로 옛 정신여고인 세브란스관, 선교사의 집, 여전도회관까지 이어지는데요. 한 번쯤 김마리아 열사를 기리면서 들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많이 알고 또 알리고 그래야 된다니까. 맞아요. 김마리아 길을 우리가 걸어도 김마리아 선생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전 올해 안에 꼭 가보겠습니다.